안녕하세요. 짠테크 10년입니다. 오늘은 돈이 없을수록 아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더불어 5인 가족 외벌이 330의 가정이 새 아파트 2채를 매매하게 되었던 이야기도 함께 해드릴게요. 엊그제 장을 봤어요. 이번엔 대형마트에 갈 차례라 이렇게 장보고 76,890원 지출했습니다. 냉파로 김밥 했는데요. 단무지 없이 씻은 김치로 대체해서 김밥 싸봤어요. 똥손의 대충 요리 시작합니다. 저거를 뒤집고 싶었어요.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 후라이팬이 직각이라 잘 안 되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양배추랑 당근 넣고 후추, 소금 뿌리고 볶아서 계란이랑 씻은 김치 넣고 싸 먹을게요. 이따가 김밥 속 다 터져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한 장 더 추가해서 싸줍니다. 그럼 저는 썸네일 제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그동안 그 급여로 집을 어떻게 장만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. 냉파 요리는 한 번씩 영상으로 모아서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. 우선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작년까지만 해도 외벌이 330이 아니라 보통 250 정도였고 많은 달이 280선이었어요.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시절 급여는 230만원으로 시작했었습니다. 원룸에서 1년가량 생활한 후에 첫 아이 출산 전에 17평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이 아파트는 어머님이 저희 결혼 전에 신랑 급여를 모은 2천만원과 또 대출 2천만원을 일으켜서 4천만원에 매매를 해서 대출과 함께 저희에게 넘겨주신 집이었고 이때 저희 급여가 230이었거든요. 주공아파트 입주한 지 1년 만에 집 대출금 2천만원을 모두 상환했습니다.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는 물가가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또 아이들이 지금 자란 지금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좀 절약을 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17평의 복도식으로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서 관리비가 6만원, 7만원 정도로 저렴했고 지금처럼 아이들 관련 돈이 나가는 게 일체 없었으면서 옷은 아예 한 벌도 구매하지 않았고 결혼 전에 했던 돈이 드는 취미생활은 모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취미생활로 다 바꿨습니다.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한 3, 4년 동안 넣었던 보험도 이거를 제가 납입 만기까지 다 납부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실비만 남기고 모두 해지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도 이미 절약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줄일 것도 없어 보이는 고정비를 줄이려고 가계부를 정말 매달 노려봤어요. 그런데 신기하게 계속 노려보면 또 방법이 생각이 나면서 줄일 곳이 보였습니다. 대출금 상환이 저희는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 원리금 납부와 또 나머지는 원금 추가 상환에 한 달에 170만원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. 이렇게 극단적인 절약은 큰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. 그렇게 집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건지 그 이후 얼마간은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뎌지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마침 둘째가 생겼고 17평 방 2개 집에서는 남매를 키우기 어렵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 그것을 갚는 강제적인 환경 설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좀 덜 쓰고 더 모을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다시 이사갈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.
첫 주공집은 어머니가 혼자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아파트를 알아보는 건 처음이었어요.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. 초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평소 자주 이렇게 오가면서 봤었던 우리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를 알아보는 그 정도였어요. 같은 주공 아파트긴 한데 조금 더 깨끗하고 방이 3개라서 남매를 키우면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니까 방 3개였고 20평대였던 그 아파트는 정말 너무나 비쌌습니다. 그렇게 제가 사는 주위에 있는 아파트를 모조리 다 봤지만 제가 갈 수 있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. 낡아도 비쌌고 새 거는 더 비쌌습니다. 뒤돌아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파트를 한참 알아보던 그때는 상승기여서 아파트 값이 모두 한참을 오른 다음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사는 곳에서 좀 멀지만 허허벌판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는 분양 소식을 알게 되었고 30평대 분양가가 제가 알아봤던 주변 다른 아파트들보다 좀 많이 저렴했습니다. 허허벌판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래도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지 않을까 하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저는 집에는 1도 관심이 없이 오로지 집 담보 대출만 갚으면서 살았거든요. 저는 그때서야 부역대 신평초라는 말도 처음 접했습니다. 그렇게 초초부리니가 제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가 부역대 신평초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따져봤고 또 살고 있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찾아봤거든요. 찾아보니까 앞으로 그 허허벌판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 시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계획안을 제가 확인을 했고 집을 사면 10년, 20년씩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사서 10년, 20년 살면 주변이 좀 좋아질 테고 그러면 내가 사는 가격보다는 적어도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결정을 했습니다. 그 새 아파트 계약금은 기존에 집 대출 상환을 하고 나서 조금 느슨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모아뒀던 돈 2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그 돈으로 계약금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. 아마 이때 이 계약금이 없어서 제가 계약금조차 대출을 해야 했다면 저는 대출을 극도로 무서워했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을 텐데 저축은 그 어떤 재테크를 하던 기본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제가 이사갈 곳을 알아보면서 부역대 신평초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부동산 관련 검색을 하면서 혼자 조금씩 이것저것 알아가던 중에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사는 집의 집값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. 알아보니까 제가 사는 이 낡은 집도 집값이 올랐고 근처에 대규모 입주가 있으면 집값이 내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아파트가 대단지고 그 허허벌판에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들어가는 시기랑 맞물리기 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빨리 미리 팔아야겠다라는 느낌이 왔고 비록 그 아파트를 팔았는데 9,400만 원 정도지만 그래도 단지 거의 최고가로 매도를 했고 그 매도한 돈으로 새 아파트 초기 중도금을 이자를 좀 아끼기 위해서 잔압을 했고 남은 금액으로 돈에 맞춰서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. 새 아파트 입주 예정이니까 입주 전까지만 우리가 여기 살다가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빌라에서 1년하고도 몇 개월 정도 더 거주를 하고 그렇게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.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모자라는 금액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을 했고 소득이 적고 아이가 셋이라서 그 당시 디딤돌 대출에서도 가장 저렴한 1.8%로 대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때까지도 저는 대출은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1.8%라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딱 필요한 금액만 대출을 일으켰고 입주를 해서도 이 저렴한 이자의 대출을 갚으려고 애썼습니다. 200만 원 중후반의 급여로 아이 셋을 키우면서 대출을 5천만 원을 상환을 했고 이제 30평대 이 새 아파트에서 대출을 다 갚고 평생을 가족과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저에게 어느 날 지인이 말했습니다. 우리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. 그리고 그 지인은 다른 아파트를 또 사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.
이 아파트를 저희가 입주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허벌판에는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었고,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아파트 값은 떨어졌고 전세 값은 더 떨어졌기 때문에,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아파트 값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기가 살만해지도록 이것저것 갖춰지고 나면 많이 오르진 못해도 적어도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좀 더 떨어지진 않을 거야 정도만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, 반대로 아파트가 몇 년 만에 억대로 올랐다는 소식은 너무 놀라웠습니다. 이때부터 신기하게도 제 주위에 저는 아파트 관련 이야기들만 계속 귀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무작정 부동산 관련 책들을 읽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 지방이지만 그 새 아파트 한 채는 현재 월세를 받고 있고, 저는 방이 4개가 있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. 부동산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, 매주는 아니지만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임장을 다니기도 합니다. 저는 지금 부동산 주식 다 내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고 그 책임도 본인이 오롯이 다 져야 하는 건 맞지만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날의 저처럼 아예 이쪽에 관심을 끄고 대출 상환에만 목을 매면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투자를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투자 시장에 관심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안테나를 하나는 세워두고 있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돈을 아끼고 모으는 이유는 이 돈을 그냥 저축을 늘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모은 돈을 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곳으로 잘 보내주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가용할 돈과 시간을 늘려서 제 가족과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. 지금은 현재 절약을 하면서도 너무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현재 행복을 희생하지 않는 그 중간선을 나름 최대한 찾으면서 잘 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절약하고 생활하는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테니까요. 우리 함께 지치지 말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힘내서 이어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.